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사연자님을 기만한 시댁과 남편에게 피눈물 나는 복수를 선사한 사연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님에 대한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딸 셋을 키우며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던 40대 주부입니다. 보통 딸 셋이라고 하면 목매달이라고들 하는데 저희 집은 좀 달랐습니다. 남편은 입버릇처럼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겼다느니 자기 제사상은 누가 차려주냐느니 헛소리를 해댔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조용히 팩트로 눌러주곤 했죠. 제사상 받은 만큼 덕사한 거 없으면 그냥 물 떠놓고 비는 걸로 만족하라고요. 그렇게 투닥거리면서도 남편이 성실한 가장인 줄만 알았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건은 남편이 20년 근속한 회사에서 명예퇴직 통보를 받고 집에 들어온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인생 2막을 화려하게 열겠다던 그 인간이 제 인생의 지옥문을 열어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왔다. 오늘 저녁 반찬 뭐냐? 나 오늘부로 백수 됐는데 고기라도 좀 굽지? 백수 된 게 뭐 그리 자랑이라고 고기 타령이야. 씻고 와. 애들 학원 갔다가 올 시간 다 됐어. 그리고 당신 퇴직금 들어온 거 확인했어? 들어왔지. 근데 당신은 남편이 20년 다닌 회사를 그만뒀는데 수고했다는 말보다 돈 얘기가 먼저 나오냐? 사람이 정이 없어, 정이. 정이 밥 먹여줘? 당신 이제 숨만 쉬어도 돈 나가는 나이야. 애들 셋 학원비에 식비에 당신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10년은 더 버텨야 하는데 당연히 돈 얘기부터 해야지. 그래서 퇴직금 얼마나 들어왔는데? 명세서 줘봐. 내가 정리해서 은행에 묶어두게. 야, 나 참,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당신은 무슨 남편을 어린애 취급을 해? 그리고 그 돈 내가 다 계획이 있어서 굴리기로 했어. 은행 이자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걸 묶어둬? 계획? 당신이 무슨 계획이 있는데? 주식한다고 말아먹은 게 3년 전이야. 또 코인이니 뭐니 이상한 거 손대기만 해봐. 그땐 진짜 국물도 없어? 이번 퇴직금은 건드리지 마. 그거 우리 노후 자금이자 애들 결혼 자금이야. 누가 주식한대? 이번엔 진짜 확실한 거야. 부동산이라고. 부동산은 배신 안 하는 거 알지? 내 친구 상철이가 기가 막힌 물건을 소개해줬는데 이게 수익률이 장난 아니야. 달달이 월세 받아서 생활비 줄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상철 씨? 그 사기꾼 기질 다분한 양반 말을 믿어? 그리고 부동산 살 돈이 어디 있어? 퇴직금 2억 가지고 요즘 어디 가서 집을 사? 이 여자가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2억만 가지고 덤볐겠어? 그동안 당신 몰래 비상금 좀 모아둔 거랑 합쳐서 4억 맞춰놨어. 계약금은 이미 들어갔고 잔금만 치르면 끝이야. 뭐? 4억?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2억을 더 모아? 월급 뻔하고 용돈 타 쓰는 주제에 그 큰 돈이 어디서 났는데? 아, 진짜 꼬치꼬치 캐묻네. 내가 뭐 허투루 썼어? 다 우리 가족 잘 살아보자고 모은 거야. 당신 적금 만기된 거 내가 관리한다고 가져간 거 기억 안 나? 그거랑 내 보험 해지한 거랑 해서 합친 거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적금 만기된 걸 당신이 썼다고? 그거 내가 애들 대학 등록금 하려고 10년을 부은 거야. 그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해약해서 부동산에 넣었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아니, 소리는 왜 질러? 돈을 날린 것도 아니고 건물 산다니까?
오피스텔 사서 월세 150만 원씩 딱딱 나오면 그게 등록금이지 뭐야. 은행에 넣어놔 봤자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 당신은 경제관념이 너무 낡았어. 경제관념 낡은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그 오피스텔 어디 있는 건데. 계약서 가져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상철 씨가 소개한 거면 더더욱 못 믿어. 당장 가져와. 아, 나중에 보여준다니까 성격 급하네. 웃기지 마. 지금 당장 안 가져오면 나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서 실종 신고 내고 통장 압류 걸어버릴 거야. 당신 내 성격 알지? 한다면 하는 거. 아, 알았어. 알았다고.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진짜 사람 들들 볶네. 남편은 투덜거리며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내용을 살폈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이더군요. 매매가 4억 2천. 대출 없이 현금 4억에 나머지는 깎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을 확인하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매수인이 왜 당신 이름이 아니야? 그게 절세 때문에 그래, 절세. 내 명의로 하면 재산세 많이 나온다나 뭐라나. 거짓말하지 마. 당신 지금 1가구 1주택이야. 오피스텔 하나 더 생긴다고 세금 폭탄 안 맞아. 그리고 여기 적힌 이름들, 이거 누구야? 박순자는 어머님 함자고 그 옆에 김민정은 또 누구냐고. 공동명의? 어머님하고 웬 낯선 여자가 왜 4억짜리 오피스텔 주인으로 되어 있어? 그게 사정이 좀 있어. 무슨 사정? 4억을. 그것도 내 적금까지 깬 돈을 들이부었는데 명의가 당신도 아니고 어머님하고 생판 모르는 여자라고? 당신 미쳤어? 이거 당장 설명 못하면 나 이 종이 찢어버리고 변호사 부를 거야. 진짜 알았어. 말할게. 민정이 내 여동생이야. 여동생? 당신 외동아들이잖아. 시누이가 어디 있어? 아가씨 말하는 거야? 아가씨 이름은 김은정이잖아. 김민정이 누구냐고. 엄마가 낳은 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몰래 낳아서 입양 보냈던 딸이라고. 배달은 동생이지. 뭐? 어머님이 숨겨둔 딸이 있다고? 그래. 엄마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아픈 손가락이야. 얼마 전에 연락이 닿았는데 사정이 너무 딱하더라고. 이혼하고 혼자 몸으로 오갈 데 없이 고시원 전전하고 있대. 엄마가 그거 알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우시는 걸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냐? 그래서 이번에 퇴직금 받은 김에 엄마랑 그 동생이랑 같이 살 집 마련해 준 거야. 소설 쓰시네. 어머님이 딸을 낳아서 버렸다고? 20년 넘게 시집살이 하면서 그런 낌새 한 번도 못 느꼈는데 갑자기 무슨 숨겨둔 딸 타령이야?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 그럼 어머님 명의로만 해주면 되지. 왜 그 여자 이름까지 공동명의로 넣어? 나중에 그 여자가 집 팔아서 도망가면 어쩔 건데. 민정이가 그럴 애가 아니야. 얼마나 착하고 순한데? 그리고 엄마가 불안해하셔서 그래. 나중에 내가 딴 말 할까 봐 확실하게 동생 몫으로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나도 효도 한번 크게 한다 셈치고 그런 거야. 당신도 자식 키우는 엄마잖아. 엄마 마음 이해 못해? 효도? 당신 효도하느라 내 노후랑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을 그 모르는 여자한테 갖다 바쳤다는 소리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장 어머님한테 가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들어야겠어.
지금? 야, 밤이 늦었어. 내일 가, 내일. 엄마 주무실 시간이야. 안 비켜? 지금 안 가면 나 당장 짐 싸서 애들 데리고 친정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차키 내놔. 아, 알았어. 같이 가. 운전은 내가 할 테니까 제발 흥분 좀 하지 마.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웬일들이냐? 연락도 없이? 급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이한테 황당한 소리를 들어서요. 어머님한테 숨겨둔 따님이 있으시다면서요? 어머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셨습니다. 남편을 힐끗 보시더니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시더군요. 애비가 다 말했냐? 그래, 내 죄다. 내가 젊은 날에 실수를 해서 낳은 아이다. 평생을 죄책감에 살았어.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수소문했는데 사는 꼴이 말이 아니더구나. 그래서 내가 애비한테 사정했다. 나 죽으면 어차피 다 네 돈 될 건데 미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어머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도 그런 말씀 없으셨고 아가씨도 전혀 모르는 눈치던데요. 그리고 그 따님 나이가 29이라면서요. 어머님 연세랑 계산해보면 아버님하고 결혼하시고 한참 뒤에 낳으신 건데 그럼 아버님 몰래 낳으신 게 맞아요? 그게 사실은 호적 정리가 늦어서 나이를 낮춰서 올린 게야. 복잡한 사정이 있다. 며느리니가 알 거 없다. 알 거 없다니요? 제 돈이 들어갔는데요. 그 사억 그의 퇴직금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적금 깬 돈이에요.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어머님 딸이라는 그 여자 집 사는 데 들어갔는데 제가 몰라야 한다고요? 야,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엄마가 가슴 아픈 과거 얘기하시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돈 타령이야? 내가 다시 벌어서 채워놓으면 될 거 아니야. 당신은 빠져. 어머님, 저는 이 상황 납득 못해요. 그 여자분 한번 데려오세요. 제가 직접 보고 얘기해야겠어요. 유전자 검사도 할 겁니다. 진짜 어머님 핏줄인지 확인해야죠. 사억이 장난도 아니고. 유전자 검사? 아니, 며느리 너 지금 시애미를 의심하는 거냐? 내가 노망나서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우기겠냐? 괘씸하다. 정말 괘씸해. 의심이 아니라 확인을 하자는 거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그리고 어머님 공동명의는 왜 해주신 거예요? 그냥 전세 얻어주셔도 되잖아요. 굳이 매매로, 그것도 그 여자 이름까지 넣어서 사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가 불안해하니까 그랬다. 평생 버림받고 살아서 사람을 못 믿어. 내 명의로만 해두면 나중에 쫓겨날까 봐 겁을 내더라고. 그래서 안심시켜주려고 그런 거다. 너는 자식 키우는 내가 어쩜 그리 매정하냐? 돈 몇 푼에 시애미 가슴에 대못을 박아? 돈 몇 푼이 아니죠. 좋아요. 일단 어머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여자분 언제 볼 수 있어요? 오피스텔 입주는 언제 한대요? 아, 당분간은 좀 힘들어. 걔가 몸이 많이 안 좋아. 지병이 있어서 요양 중이야. 낯선 사람 만나면 발작 일으키고 그래. 좀 안정되면 그때 보자. 몸이 안 좋아서 요양하는 사람이 오피스텔은 뭐하러 사요? 공기 좋은 시골 가서 요양해야지. 말이 계속 뱅뱅 도네요. 알겠어요. 오늘은 일단 돌아갈게요. 대신 그 오피스텔 관련 서류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뭐? 서류를 네가 왜 가져가?
내 돈 들어갔으니까 내가 보관하는 게 맞지. 딴소리 하지 말고 내놔. 안 주면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니까. 저는 반강제로 남편의 주머니를 뒤져 오피스텔 계약서와 관련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씩씩거렸지만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거든요. 남편과 시모의 말은 구멍투성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인 시모가 29살 딸을 숨겨뒀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 딸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넣었다는 남편의 행동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갔습니다. 평소 남편은 10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안 쓰는 짠돌이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피스텔 계약서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김민정. 이 여자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시모와 남편이 한 통속이 되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극을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밥상을 차려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당신, 그 동생 말이야. 많이 아프다며? 그렇지. 신장 쪽이 안 좋아서 투석도 받고 그래야 한대. 그래서 병원 가까운 시내 오피스텔이 필요한 거고. 그래? 그럼 간병은 누가 해? 혼자 살면 힘들 텐데.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시기로 했어. 안 그래도 내일부터 엄마가 며칠 그 집 가서 지내다 오신다더라. 짐 정리도 좀 도와주고 죽이라도 끓여 먹인다고. 아, 그래? 어머님이 고생이 많으시네. 알겠어.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지더군요. 제가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그 집에 가서 며칠 지내신다? 그렇다면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지역생활 정보지를 뒤적였습니다. 흥신소? 아니요. 그런 건 돈만 들고 증거 능력도 확실치 않습니다. 저는 좀 더 확실하고 제 생활 반경 아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마침 그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족발집에서 배달대행 기사를 구한다는 광고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여보세요? 거기 배달기사 구하신다고 해서요. 네, 오토바이는 못하는데 도보 배달이나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은 가능해요. 특히, 네, 오피스텔 그쪽 지리는 제가 꽉 잡고 있거든요. 시간대는 점심, 저녁, 피크타임 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낚시 갈 때 입던 펑퍼짐한 바람막이 점퍼와 등산 모자, 그리고 마스크를 챙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배달원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꾸민 그 효도의 실체, 제가 직접 배달 가서 확인해 드릴 참이었습니다. 만약 그 문 뒤에 제가 상상하는 최악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때는 국물도 없을 겁니다. 내 돈 4억,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토해내게 만들 테니까요. 며칠 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헐레벌떡 옷을 갈아입더군요. 나 오늘 엄마한테 좀 갔다 올게. 동생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대. 엄마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와서 좀 도와달라시네. 오늘 자고 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지 마. 그래? 많이 안 좋은가 보네? 조심해서 다녀와. 약이라도 좀 사다 줘? 아니야,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애들이나 잘 챙겨.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미리 준비해둔 배달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1층 족발집 사장님께 미리 부탁해둔 배달콜을 잡았습니다.
도착지는 바로 그 오피스텔 804호. 주문 내역은 특대 사이즈 족발 쟁반국수 추가, 소주 2병. 아픈 사람이 먹기엔 참으로 거한 메뉴더군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저는 헬멧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고 헬멧에 달린 소형 액션캠의 전원을 켰습니다. 띵동. 배달 왔습니다. 왔네? 잠깐만요. 문이 열리는 찰나. 쏟아져 나오는 냄새는 소독약 냄새도 파스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아주 익숙한 미역국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거실의 풍경에 저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아프다던 여동생은 온데간데 없고 웬 젊은 여자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젖병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헬멧 속의 제 얼굴은 차갑게 굳었지만 심장은 헬멧을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족발 봉지를 든 손에 힘을 꽉 주며 현관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섰습니다. 거실 풍경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오피스텔 거실 바닥에는 최고급 유아용 매트가 깔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젖병 소독기와 분유포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픈 여동생이 요양한다던 그곳은 영락없는 신혼부부의 육아 현장이었습니다. 왔네. 얼마예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깔고 계산서를 남편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건네더군요. 그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모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아범아, 문 좀 빨리 닫아라. 애기 바람 들어간다. 그리고 족발 시킬 때 쟁반국수 불지 않게 국물 따로 달라고 했냐? 저번엔 퉁퉁 불어서 맛대가리가 없더라. 엄마도 참. 배달원이 알아서 잘 가져왔겠지. 여보, 아니 민정아, 너는 일어나지 마. 산모가 찬바람 쐬면 뼈에 바람 들어. 내가 상 펴줄게. 여보라고 부르려다 황급히 민정아로 정정하는 남편의 뻔뻔한 입놀림에 기가 찼습니다. 저는 거스름돈을 꺼내주려는 척하며 현관 중문 너머를 곁눈질로 훑었습니다. 시모는 숟가락으로 미역국을 떠서 소파에 누워있는 젊은 여자 김민정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김민정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받아먹으며 투정을 부리더군요. 어머님, 국이 좀 짜다. 나 모유 수유해야 하는데 이렇게 짜게 먹으면 애한테 안 좋잖아. 간 좀 심심하게 하라니까. 오냐 내 정신 좀 봐라. 우리 귀한 손주 먹일 젖인데 내가 실수를 했네. 물 좀 더 부어올까? 아니면 우유라도 데워줄까? 아이고 이쁜 것. 딸 셋 낳은 며느리녀는 10년을 살아도 정이 안 가더니 너는 어쩜 이렇게 복덩이냐. 우리 대 끊길 뻔한 걸 네가 살렸다. 오빠는 뭐해? 애기 기저귀 갈아야지. 똥 쌌나 봐. 냄새나. 그래. 아빠가 갈아줄게. 우리 장군님 시원하게 한 방 쏘셨나 보네. 아이고, 똥 냄새도 구수하다. 내 새끼. 남편은 능숙하게 아기띠를 풀고 기저귀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똥기저귀 한번 안 갈아주던 인간이 상간녀 자식똥은 구수하다며 코를 박고 킁킁거리는 꼴을 보자니 뱃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헬멧에 달린 캠의 각도를 조절해 그 장면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건넨 5만 원짜리를 받아들고 거스름돈 3천 원을 바닥에 떨어뜨린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동전이 미끄러져서. 됐어요. 잔돈 됐으니까 그냥 가요. 애 깬다니까 참 센스 없게.
남편은 저를 쫓아내듯 현관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안에서는 우리 아들 우유 먹자 하는 남편의 혀짧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구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계단참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바디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질은 선명했고 음성도 깨끗하게 녹음되었습니다. 특히 시모가 딸 셋 낳은 며느리년 운운하는 대목은 판사님이 들어도 혀를 찰 만큼 적나라했습니다. 그래, 효도? 요양? 아주 쌍으로 놀고 있었네? 이 영상 하나면 위자료는 따놓은 당상이야. 하지만 이 정도로 끝낼 순 없어. 내 돈 4억, 그리고 내 10년 세월을 보상받으려면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저는 배달 대행업체 사장님께 오토바이 헬멧을 반납하고 근처 PC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고 남편이 말했던 친구 상철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카톡 프로필을 뒤져 친구 목록을 확인해 보니 이상철이라는 이름이 있더군요. SNS를 타고 들어가 보니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외제차의 골프장 사진, 그리고 최근 게시물에는 새로운 사업 시작, 대박 기원이라는 문구와 함께 웬 젊은 여자와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확대해 보니 방금 오피스텔에서 봤던 그 여자 김민정과 묘하게 닮아 보였습니다. 아니,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야. 이상철, 김민정, 그리고 멍청한 내 남편. 셋이서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내가 낀 거야. 며칠 뒤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산 문제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모님, 가져오신 서류를 보니까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오피스텔 명의가 시어머니와 김민정 씨 공동 명의로 되어 있네요. 남편분이 자금을 댔다는 증거는 확실한가요? 네, 남편 퇴직금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그리고 제 적금 해지에서 남편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 다 있어요. 그건 다행인데 문제는 명의 신탁입니다. 남편분이 자금을 댔어도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두면 법적으로는 그 명의자 소유로 추정합니다. 나중에 소송 걸어서 찾아오려면 내가 실제 주인이다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상대방이 증여받은 거다라고 우기면 골치 아파집니다. 특히 김민정이라는 분은 법적으로 남남이라 더 위험해요. 그럼 그 여자가 마음대로 집을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해 보셨나요? 등본 을구요? 갑구의 소유자만 확인했는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법무사님이 즉석에서 뗀 등기부등본을 보는 순간 저는 뒷목을 잡을 뻔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김민정의 지분 50%를 담보로 제3금융권에서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 원, 집값에 거의 꽉 채운 금액을 대부업체에서 끌어다 쓴 겁니다. 이 여자 작정했네?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 몰래 대출받은 거야? 어머님 지분은 깨끗한데 자기 지분만 담보로 잡혔어. 이러면 나중에 경매 넘어가도 건질 게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사모님, 이혼 소송 가실 거면 가압류부터 거셔야 해요. 남편분 계좌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 재산까지 싹 다요. 유책 배우자가 재산 빼돌리기 전에 선수 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압류 서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실은 남편이 절대 모르게 해주세요. 제가 터뜨릴 타이밍이 따로 있거든요.
이 사실을 지금 당장 남편에게 말해봤자 믿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네가 민정이를 모함한다며 길길이 날뛰겠죠. 남편이 가장 비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을 잡아야 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잘난 효심과 부성애가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 까발려줘야 했습니다. 디데이는 2주 뒤, 시아버지 제삿날로 잡았습니다. 며느리냐? 나는 아직 멀었다. 동생 상태가 영 안 좋아. 오늘도 응급실 갈 뻔했다. 제사 때는 내가 잠깐 들러서 절만 하고 가야 할 것 같다. 음식은 네가 알아서 좀 해라.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번 제사상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을게요. 동생분도 쾌차하셔야죠.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저번에 언니한테 전화 받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 우리 엄마가 딸이 어디 있어. 내가 엄마 배 갈라보고 싶더라니까. 아가씨, 진정하세요. 오늘 그이랑 어머니 모시면 다 밝혀지겠죠. 일단 식사부터 하세요.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남편과 시모가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 다 며칠 못 씻은 듯 초췌한 몰골이었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기들끼리는 우리가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아, 차가 밀려서 좀 늦었어. 배고프다. 밥 줘. 아이고, 허리야. 내 팔자야. 늙어서 이 무슨 고생인지. 며느리야, 물 좀 다오. 목 탄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시원한 냉수 한 잔을 시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중앙에 있는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제가 보여드릴 게 좀 있어요. 이번에 아버님 추모 영상 비슷하게 만들어 봤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 당신 웬일이야?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래, 한번 들어봐. 아버지 생각나네. 언니, 센스 있네. 빨리 틀어봐요. 가족들이 모두 TV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남편은 쩝쩝거리며 전을 집어먹고 있었고 시모는 소파에 기대 앉아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역국 냄새가 진동하는 거실이 나타납니다. 상간녀가 소파에 누워있고 시모가 그 옆에서 입가를 닦아주는 장면이 클로즈업됩니다. 많이 먹어라. 딸만 셋 낳은 며느리년보다 우리 대를 이어준 네가 진짜 며느리지. 우리 아들 아빠 닮아서 장군감이네. 똥냄새도 구수하다. 순간 거실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전을 씹던 남편의 턱이 멈췄고 시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지금 저거 뭐야? 저 여자 누구야? 아니, 저거 꺼. 야, 너 당장 안 꺼? 남편이 허둥지둥 TV 앞으로 달려들어 코드를 뽑으려 했지만 제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꺼?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진짜 며느리랑 장군감 손자 보여드리는 건데. 아가씨, 인사하세요. 제 퇴직금 2억이랑 적금 2억, 총 4억 들여서 모셔온 새 식구입니다. 어머님이 숨겨둔 딸이라던 그 아픈 여동생이 사실은 제 남편의 상간녀였네요. 며느리 너 저거 언제 찍었냐? 네가 배달원이었어? 네, 어머님. 족발 맛있게 드셨어요? 제가 특별히 쟁반국수 국물 따로 담아드렸는데 입에는 맞으셨나 몰라요. 엄마, 미쳤어? 오빠 바람 피우는 걸 엄마가 도와준 거야? 산후조리까지 해주면서? 나 애 낳았을 때는 허리 아프다고 미역국 한 번 안 끓여주더니 상간녀 수발을 들어? 인연이 어디서 엄마한테 눈을 부라려? 너는 딸이잖아.
쟤는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어. 아들이 귀한 집안에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안겨줬는데 내가 그럼 가만히 있냐? 저 여자 내 사랑이야. 내 아들 낳아준 여자라고. 이 사람처럼 딸만 줄줄이 낳고 억척스러운 여자랑은 달라. 사랑? 그래, 사랑 좋지. 근데 그 사랑하는 여자가 당신 몰래 그 집 담보로 1억 5천 땡겨 쓴 건 알아? 뭐? 뭐, 무슨 소리야? 저는 가방에서 미리 떼어온 등기부등본을 꺼내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팔랑거리며 바닥에 떨어졌고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 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당신이 사준 그 4억짜리 오피스텔 이미 껍데기야. 김민정이 자기 지분으로 대출 풀로 받았더라. 당신은 명의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집도 반쪽짜리네. 아,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 알려줄까? 당신 친구 이상철 씨랑 김민정 씨 둘이 꽤 오래된 사이더라. SNS 보니까 3년 전부터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랬던데 당신이 그렇게 예뻐하는 그 장군감 아들 정말 당신 핏줄 맞을까? 너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민정이가 상철이를 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해보면 알겠지. 나 이혼 소송하면서 친자 확인 소송도 같이 걸 거야. 만약 네 예상이 맞다면 당신은 친구랑 내연녀한테 4억 뜯기고 남의 자식 기저귀나 갈아준 천하의 호구가 되는 거야. 기대되지 않아? 아수라장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럴 때 쓰라고 만든 말일 겁니다. 질사가 진행되어야 할 거실은 순식간에 난투극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던진 등기부등본이 바닥에 나뒹굴고 남편과 상철의 관계를 폭로하자마자 신우이가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오빠가 바람난 것도 모자라서 그 상간녀 뒤치다꺼리를 해? 그것도 며느리 돈 훔쳐다가? 엄마가 그러고도 어른이야? 나 이제 어디 가서 우리 엄마라고 말도 못해.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인연이? 너는 시집 가더니 남이냐? 네 오빠가 대를 잇겠다는데 그게 뭐 그리 죽을 죄야. 며느리가 딸만 셋 낳아서 내가 얼마나 속을 끓였는데. 핏줄이 중요하지 껍데기가 중요해? 민정이는 내 사랑이고 그 집은 내 아들이 살 집이야. 친구 내연녀? 웃기지 마. 이 사람이 지금 질투에 눈이 멀어서 소설 쓰는 거야. 야, 너 말 다 했어? 상철이가 민정이랑 여행을 가? 증거 있어? 저는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미리 캡처해둔 사진들을 TV 화면에 띄웠습니다. 3년 전 강원도 리조트 수영장에서 상철과 김민정이 다정하게 껴안고 찍은 사진. 그리고 둘이 같은 날짜에 일본 오사카 맛집에서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들이 줄줄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가더군요. 이래도 소설이야? 당신 친구 상철 씨 인스타는 비공개인데 김민정 씨 인스타는 전체 공개더라. 둘이 마팔로우도 되어 있고. 날짜 봐봐. 3년 전이면 당신이 민정이란 여자 알기도 전 아니야? 이건 그냥 아는 오빠 동생 사이일 수도 있지. 요즘 애들 다 쿨하게 지내잖아. 상철이가 소개해줬으니까 당연히 둘이 알겠지. 그걸 가지고 무슨... 쿨하게 지내는 오빠 동생이 수영장에서 비키니 입고 뒤에서 껴안나? 당신은 여동생이랑 저러고 노냐? 시끄럽다. 사진 쪼가리가 대수냐?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우리 장군이 발가락이 딱 지 애비 닮았더라. 유전자는 못 속여. 며느리 너 당장 나가라. 재수없게 제삿날에 재 뿌리지 말고 당장 꺼져. 나가야 할 건 제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죠. 어머님, 여기 제 집이에요. 명의 반반인 거 아시죠? 근데 이 인간이 유책 배우자니까
당분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하세요. 뭐? 나가? 웃기고 있네. 내가 왜 나가? 여긴 내 집이야. 안 나가? 그럼 경찰 부를까? 가정폭력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해 줄까?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잖아. 눈 뒤집혀서 무슨 짓 할지 모르는데 내가 애들 보호 차원에서 격리 요청하면 경찰이 누구 편 들어줄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서 112 번호를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간다 나가. 더러워서 나간다. 나한테는 토끼 같은 자식이랑 날 왕처럼 떠받들어주는 민정이가 있어. 여기서 구박받느니 거기가 천국이다. 엄마, 가자. 그래, 가자. 내 손주 보러 가련다. 며느리 너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 및 채권 감류 신청이었습니다. 선생님, 남편분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네요. 네, 알아요. 그래서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고 싶어요. 명의 신탁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의 시골 땅이랑 지금 사시는 전세 보증금에도 가압류 걸어주세요. 상간녀 소송의 공동 피고인이니까 가능하죠? 네, 시어머니가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고 기망행위까지 하셨으니 위자료 청구 소송의 피고로 충분히 엮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나오면 통장부터 막힐 겁니다. 그럼 생활비줄 밥줄이 끊기는 셈이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당장 오늘부터 카드가 정지되고 통장이 묶일 겁니다. 과연 돈 없는 호구를 김민정이 언제까지 왕처럼 떠받들어 줄까요? 여보세요? 야, 너 통장 막아놨냐? 편의점에서 담배 사려는데 잔액 부족이라고 뜨잖아. 내 돈 내놔. 그게 무슨 돈인데 네가 막아? 법원에서 가압류 들어갔나 보네. 당신이 내 돈 4억 횡령하고 튀었잖아. 이혼 소송 끝날 때까지 10원 한 장 못 써?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 아, 변호사비도 없겠구나. 야, 이 독한 년아. 당장 안 풀어? 민정이 분유값이랑 기저귀 값은 어떡하라고? 그걸 왜 나한테 따져? 그 잘난 친구 상철 씨한테 빌려달라고 해. 둘이 쿨한 오빠 동생 사이라며. 그 정도는 해주겠지. 끊어. 전화를 끊어버리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 오피스텔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남편이 빈손으로 들어오자 김민정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던 것이죠. 민정아, 미안해. 카드가 갑자기 정지가 돼서 분유는 일단 남은 거 먹이고 내가 내일 어떻게든 돈 구해볼게. 오빠, 장난해? 지금 애가 배고파서 자지러지는데 내일 구해? 오빠 퇴직금 남은 거 있다며. 그거 다 어디 갔어? 아니, 그게 와이프가 소송 걸어서 다 묶였어. 당분간은 좀 아껴 써야 할 것 같아. 뭐? 묶여? 진짜 짜증나네. 오빠, 나 산후풍이 있어서 찬물에 손도 못 담그란 거 알지? 도우미 이모님 부를 돈도 없으면 나보고 이 몸으로 애 보고 밥하고 다 하라는 거야? 아니, 엄마가 있잖아. 엄마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어머님? 아, 그 노인네 냄새 나서 싫어. 그리고 어머님이 애 보러 오시는 건 좋은데 왜 자꾸 빈손으로 오셔? 올 때마다 과일이라도 좀 사오시던가. 눈치가 없어, 눈치가. 야, 너 말이 좀 심하다?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주면 뭐해. 돈이 없는데. 오빠, 나 솔직히 말해서 오빠 능력 보고 만난 거야.
근데 이제 빈털털이네? 그럼 내가 여기서 오빠 수발들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 김민정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은 시모에게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시모가 보따리를 싸들고 오피스텔을 찾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아가, 문 좀 열어라. 나왔다. 우리 장군이 보고 싶어서 김치 좀 담가왔다. 누구세요? 아, 어머님? 연락도 없이 왜 오셨어요? 저 지금 쉬는 중이라 문 못 열어드려요. 뭐? 문을 못 열어? 내가 이 집 주인이다.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내가 내 집에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 어머님, 착각하시나 본데 이 집 명이 제 이름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유자는 저예요. 법적으로 함부로 들어오시면 주거 침입인 거 아시죠?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돌아가세요. 아, 그리고 오빠한테 전하세요. 짐 싸서 나가라고. 좁아 터지겠는데 거지적거리기만 하고. 이 천하의 벼락 맞으려나. 네가 사람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거뒀는데? 시모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30분을 넘게 통곡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비실 신고로 경찰에 출동했고 시모는 경찰관의 부축을 받으며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오피스텔 경비원 아저씨에게 전해들은 저는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 사살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유전자 검사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옷이랑 짐 챙겨뒀으니까 가져가. 경비실에 맡겨둘게. 그리고 애들 보고 싶으면 주말에 잠깐 보여줄게. 단, 당신 혼자 와? 남편은 덥석 미끼를 물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아이들 핑계로 저에게 다시 비벼볼 생각이었겠죠. 남편은 헬쓱해진 얼굴로 아파트 단지 벤치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잘 지냈어? 애들은? 잘 지내지, 그럼. 애들은 학원 갔어. 당신 꼴이 그게 뭐야? 천국에서 산다더니 지옥 구경하고 온 얼굴이네. 민정이가 산후중이라 예민해서 그래. 내가 다 이해해야지. 근데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생활비까지 다 끊어? 나 굶어 죽으라는 거야? 죽으라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거야. 그나저나 그 아기 장군이? 잘 크고 있어? 사진 좀 보여줘봐. 나도 밉다 하니까 그 애기 얼굴이 궁금하네. 그래. 우리 아들 진짜 잘생겼어. 잠깐 핸드폰 좀. 주머니에 아기 용품들이 들어있네. 자, 우리 아들 사진 봐봐. 어머, 눈이 참 크네. 근데 당신은 쌍꺼풀 없잖아. 김민정 씨도 없던데. 얘는 쌍꺼풀이 진하네. 격세 유전인가? 아, 크면서 없어지겠지. 원래 애들은 다 변해. 당신이 뭘 알아? 그래? 알았어. 당신 어깨에 머리카락 묻었다. 좀 털고 다니지. 칠칠 맞게. 저는 남편의 어깨를 털어주는 척하며 재킷 깃에 붙어있던 가늘고 노란 아기 베는머리 몇 가닥을 재빠르게 떼어내 손 안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가 벤치에 두고 간 아기 쪽쪽이를 제 주머니에 넣고 미리 준비해둔 새 쪽쪽이를 그 자리에 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자, 짐 챙겨서 가. 더 할 말 없으니까. 여보, 나 갈 데가 없어. 민정이가 집 비밀번호도 바꾸고 문도 안 열어줘. 찜질방에서 자고 있어. 나 좀 들여보내주면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응? 갈 데가 없으면 친구한테 가. 상철 씨 있잖아. 그 친구가 당신 사업 꿀꺽했는데 재워주기라도 하겠지. 가라. 더 비참해지기 전에.
저는 남편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확보한 머리카락과 쪽쪽이를 지퍼백에 밀봉하며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센터에 다니는 동창이었죠. 혜진아. 나야. 지금 퀵으로 뭐 하나 보낼게. 최대한 빨리 좀 부탁해. 친자 확인.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특급으로 해줘. 이틀 뒤 결과가 나왔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활자로 확인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검사 결과 불일치, 침부일 확률 0.0001% 미만. 남편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장군이와 유전자가 단 1%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아이의 진짜 아빠는 누구일까요? 저는 바로 흥신소, 아니 사설탐정에게 의뢰했던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상철과 김민정의 뒷조사 결과였습니다. 사모님, 이상철 씨 수년 전에 사업부도로 빚이 2억 가까이 있었는데 몇 개월 전에 빚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날짜가 딱 김민정 씨가 대출받은 시기랑 겹쳐요. 그리고 김민정 씨, 이상철 씨랑 동거하던 사이 맞고요. 아이 출산 병원 기록 조회해보니 보호자란에 처음엔 이상철이라고 적혀 있다가 나중에 지우고 남편분 이름으로 바꿨네요. 완벽해.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 시나리오는 없어. 저는 결과지와 탐정 보고서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마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찜질방비도 다 떨어졌어. 밥 한 끼만 사주라. 제발. 밥? 그래, 사줄게. 아주 비싸고 맛있는 걸로. 그리고 친구 상철 씨도 부를 수 있으면 불러. 내가 한턱 쏠 테니까. 진짜? 당신 마음 풀린 거야? 그래. 내가 상철이한테 연락할게. 걔도 안 그래도 너한테 미안하다고 밥 한 번 산다고 했었어. 시내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 룸. 저는 가장 안쪽 상석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남편과 상철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며칠을 굶었는지 갈비찜을 손으로 집어뜯고 있었고 상철 씨는 비싼 술을 따라 마시며 여유를 부리고 있더군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마지막 남은 정마저 깨끗하게 증발했습니다. 재수 씨, 진짜 대인배십니다. 보통 여자들 같으면 머리 쥐어뜯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이렇게 밥까지 사주시고 친구놈이 복은 타고났어요. 그래 여보, 내가 진짜 잘할게. 민정이랑은 정리했어. 걔가 성격이 좀 이상하더라고. 돈 없다고 바로 문전박대하는 거 봤지? 내가 미쳤었어. 당신밖에 없어. 정리했다고요? 김민정 씨가 당신을 정리한 거겠죠. 돈 떨어지니까. 상철 씨, 술맛 좋으세요? 친구 돈 4억으로 빚 갚고 마시는 술이라 더 달죠. 에이, 재수 씨,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2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남편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아마 집문서나 생활비가 든 봉투라고 착각했겠죠. 이게 뭐야? 오피스텔 해결책이야? 가압류 풀어주는 서류야? 열어봐. 당신이 끔찍하게 아끼는 아들 장군이 족보니까. 남편은 기름 묻은 손을 옷에 대충 문지르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읽어 내려가는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 옆에서 상철 씨가 곁눈질로 서류를 보더니 안색이 창백해지더군요. 친자 불일치?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불일치가 왜 떠? 0.0001? 이거 병원에서 실수한 거지? 실수?
아니, 그게 팩트야. 당신이랑 장군이는 유전자가 하나도 안 섞였어. 생판 남이라고. 말도 안 돼. 민정이가 남은 바라봤는데 내가 탯줄도 잘랐는데? 탯줄 자르면 다 아빠야? 상철 씨, 왜 아무 말이 없어요? 당신은 알잖아. 장군이 누구 애인지. 저는 모릅니다. 재수 씨가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오해? 그럼 두 번째 봉투도 열어보시죠. 저는 탐정에 찍어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쫙 펼쳤습니다. 상철과 김민정이 동거하던 시절의 사진, 그리고 김민정이 산부인과에 갈 때 상철이 운전해주는 사진, 출산 직후 상철이 신생아실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까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거 뭐야? 너가 왜 산부인과에 있어? 날짜를 봐. 김민정이 임신 4주차 진단받은 날. 보호자 사인란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이상철 보이지? 그리고 김민정이 담보대출 받은 날 상철 씨 2억이 상환됐어. 김민정 통장을 거쳐서 이상철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야, 그게 아니라 내가 빚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민정이가 잠깐 빌려준 거야. 내가 갚으려고 했어. 민정이가 너랑 살았어? 내 아들이 너 아들이야? 아니, 그게 과거는 과거일 뿐이잖아. 야, 솔직히 너도 아들 원했잖아. 내가 너 소원 들어준 셈 치면 안 되냐? 어차피 애는 키운 정이야. 이 개자식아! 남편의 비명과 함께 테이블이 뒤집어졌습니다. 남편은 갈비찜 뚝배기를 상철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상철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었고 남편은 상철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뒹굴었습니다. 내 돈 내놔. 내가 너를 믿고 친구라고? 이거 안 놔? 야, 네가 멍청해서 속은 걸 누굴 탓해. 민정이가 너더러 호구 새끼래. 냄새나고 늙어서 비위 상한다고. 식당 직원들이 뛰어들어와 두 사람을 뜯어 말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우리 셋은 인근 지구대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풍경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은 코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고 상철은 화상 입은 얼굴에 붕대를 감고 저에게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재수씨, 이거 폭행입니다. 전치 4주는 나와요. 합의 안 해주면 친구놈 깜빵 보낼 겁니다. 보내세요. 어차피 저 인간 콩밥 좀 먹어야 정신 차려요. 그리고 너도 곧 들어가실 텐데 둘이 오붓하게 회포 푸세요. 뭐요? 내가 왜 들어갑니까? 형사님, 여기 고소장입니다. 피고소인 이상철, 김민정, 혐의는 특수사기 및 횡령, 그리고 사문서 위조 교사입니다. 피해 금액은 2억 원이고요. 여기 녹취록이랑 계좌 추적 내역 다 있습니다. 어디 봅시다. 와, 이거 금액이 크네요. 게다가 계획적이네? 친구를 상대로 공사를 쳤어요?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제가 사업해서 갚기로 각서도 썼습니다. 여보, 나 진짜 몰랐어. 내가 피해자야. 나 좀 도와줘. 나 돈 한 푼도 없어.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야. 내 돈 훔쳐다가 저 사기꾼들한테 갖다 바친 운반책이지. 당신도 조사 잘 받아. 난 간다. 저는 경찰서 문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유치장 창살을 잡고 제 이름을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택시에 타자마자 이어폰을 꽂고 신나는 트로트를 틀었습니다. 3개월 후 법정 앞 복도는 한산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보, 아니 저기 애들은 잘 있어? 잘 있어. 아빠가 외국 돈 벌러 간 줄 알아. 애들 동심 파괴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해뒀으니까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마. 나 갈 데가 없어. 고시원비도 밀려서 쫓겨나게 생겼어. 밥값이라도 좀 10,000원만 주면 안 될까?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희번덕거렸습니다. 저는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주워. 이게 내 마지막 호의야. 이거 가지고 찜질방을 가든 소주를 사 먹든 알아서 해.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다음에 보이면 주거침입으로 바로 신고할 거니까.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가장이라고 떵떵거리던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지역 번호가 낯익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냐? 나다. 누구시죠? 전 시어머니 안 계시는데요.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귀신을 씌웠나 보다. 그년이 하도 살갑게 굴어서. 그리고 장군이 그놈이 네 시합이 젊을 때랑 똑같이 생겨서 내가 속았다. 어머님, 핑계는 법원 가서 하세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피고인으로 소장 받으셨죠? 어머님 시골 땅이랑 집 감유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 노후 자금이다. 그거 없으면 나 길바닥에 나앉는다? 네가 폐륜을 저지르고도 천벌을 안 받을 줄 아냐? 천벌은 어머님이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들 인생 망치고 며느리 등지고 결국 사기꾼한테 속아서 가짜 손자 똥기저귀나 갈아주셨잖아요. 그게 천벌이죠. 아가, 제발 나 갈 데가 없다. 아들놈도 연락이 안 되고 내가 밥은 내 손으로 해먹으마. 문간빵이라도 좀 내주면 안 되겠냐? 어머님, 저 딸새 키우는 거 아시죠? 딸들이라서 대를 못 이어 죄송하네요. 대를 이을 귀한 아들 찾아가세요. 이상철이랑 김민정 깜빵 갔으니까 면회 가셔서 옥바라지라도 하시던가요. 전화를 끊고 차단 목록에 번호를 추가했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꽉 막혀있던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잘 가라, 내 인생의 오점들아.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